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저번 주 이어서 요 건동홍숙 그쵸. 요 라인. 네. 요 라인 한번 정시 입결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재수생이 아닌 현역생이 정시 준비를 하면 한 요 정도 라인? 건동홍숙이라고 하는 이 라인의 학교 가면 굉장히 성공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꼭 정시가 아니더라도 뭐 수시도 마찬가지고요. 요 라인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학생들이 가장 선호 많이 하고 어떻게든 이 라인을 가면 최근에는 여기까지를 이제 상위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도 많아요. 아,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중경 외시자 탑10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2대까지 해서 탑 11이 되는 건데 상징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현재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그러면 정말 좋은 학교. 워낙 요 근래 또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입시 결과 같은 경우 수시컷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 세간의 인식으로는 건동 홍숙 하면은 중상권 대학이다. 그렇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네. 실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여기를 상위권에 거의 비슷하게 쳐주는 것 같다. 느낌상.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학교라는 이미지가 더 뚜렷하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라인까지가 일반적인 학생들이 생각하는 목표 대학들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실제로 입결도 약간 그런 느낌이냐 아니면은 알고 봤더니 역시 중상위권이냐 요걸 한번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은 우선은 요 라인 또 정리해보면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학교들이 이제 골고루 이제 가나다구는 이제 형성을 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가구는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가 인문계열, 자연계열에 포진되어 있고 네. 나군에선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가 포진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군에는 건국대하고 홍익대.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제 숙명여대는 원래 예체능 계열이 있는데 예체능을 빼면 전부 가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분할 모집이에요. 근데 예체능을 빼면 그냥 가군의 일괄 모집 같은 느낌이어서 숙명여대가 다 몰려있고 그러면 여기도 흐름상 보면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결국에는 가군을 어떻게 쓸 거냐 라인업에서 거기에 따라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라고 하는 일단은 빅3 요 라인의 빅3가 네. 있는 나군에서 이제 분산 효과를 이제 얻으려 하겠죠. 어디로 많이 퍼질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을 갖추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군에서 건국대, 홍익대를 쓸 거냐 아니면 밑으로 갈 거냐. 밑에를 쓸 거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군은 좀 위험하다. 그 생각을 꼭 가지셔야지만 이 가나군에 대한 조합을 조금 더 좀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만 드릴게요. 그리고 요 민라인이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중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그렇죠. 국민대, 송시대, 세종대, 성신여대 거기에 단국, 인하, 아주대. 뭐, 그 정도까지.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지금 보시고는 이 표에 있는 학교들까지가 일반적인 이제 인서울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딱 이 라인, 여기서 보이는 학교만 가도 어디 가서 그냥 이런 뭐 학교 어디 다녀? 그럼 여기 정도 되면 그냥 창피하지 않을 정도?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여기까지가 2.5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2등급이 아니야. 예. 2.5 이내에 들어와야지만 그나마 저 이 한 단계 밑에 있는 라인까지가 되는 거야. 최근에는 교과로는 2.5도 저 밑에 못 가. 그러면 종합까지 막 계산해서 우리가 일반 2등급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2.5 이내에는 돼야지만 가는 학교.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여기서 보이는 대학만 가도 솔직히 좋아하죠. 뭐 물론 상위권 학생들은 밑에 있는 대학은 조금 그렇지만 걔네들은 걔네들만의 세상이고. 그렇지. 그들만의 세상인 거고 한 2등급 1등급 후에서 2등급 중 정도는 한 요 정도 여기 보이는 학교?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친구들이 원래 노리는 라인이 이제 중경외시, 그렇죠. 건동홍숙이에요.
거기서 이제 조합을 위로 한 장을 더 쓰냐, 밑으로 좀 아래로 한 장을 더 쓰냐 그렇죠. 정도를 본인들이 인식을 하지만 실제로 저는 밑에 라인에는 요 한 단계 아래인 국숭 세단 라인까지는 그냥 적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맞춰서 쓰는 거다. 거기가 안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정시 얘기를 할 건데 아무래도 이 라인에 대해서가 이제 가장 관심도가 높다고. 제일 높죠. 예, 수시 때도 그랬고 뭐 작년에도 보면 정시 때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만만치 않고 꽤 높다. 수시로도 높다. 그럼 당연히 정시로도 아니, 당연히 1점 높겠죠. 이상 높을 수밖에 없는 라인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한마디 첨언을 좀 네. 붙여봤습니다. 우선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군부터 한번 볼까요? 가군에서 이제 인문계요. 아까 말씀드리는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가 있는데 숙명여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체능과를 뺀 모든 과들이 전부 가군에 있어요. 오, 진짜 많네요. 학과가 다 몰려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가군하고 나군에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과들이 있는데 건대 같은 경우는 가나다에 다 있거든요. 분할 모집으로. 네. 근데 지금 가군에는 이제 딱 4개의 학과만 인문계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동국대예요. 요 라인에서는. 그렇죠. 동국대를 기준으로 해서 여학생들이 숙명여대 라인으로 일단 우회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래도 건대를 한 번 더 써보려고 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라인에서는 이제 건대가 상향 같은 느낌. 학과가 몇 개 없지만 불구하고 반대로 이제 동국대가 내가 수능 성적이 일정 이상 나왔다고 하면 일단 동국대 기준에서 학과들을 고를 거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기 학과냐 아니면 또 비인기 학과냐에 따라서 숙명여대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동국대하고 숙명여대가 일단 기준점이 될 것이다. 요렇게 좀 보시고 좀 내용을 보시면 우선 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최고 입결 기준하면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가 이제 88.33. 네. 100분위 기준이고 70% 컷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게 1호 교육과 86이었어요. 평균적으로 한 87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게 경영정보학과 87.5. 얘하고 동일한 게 국제통상학과. 똑같은 87.5예요. 반대로 가장 낮았던 과가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수시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다라고 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정시에서 제일 낮았어요. 84.17. 의외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시 효과죠. 정시는 이제 점수에 맞춰서 이제 학과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쵸. 이게 아무리 인기 학과라 생각하면 좀 낮춰서 쓰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내려왔을 수도 있고 반대로 미디어과가 원래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 쓰는 친구들이 나군 다군에도 다른 학교도 미디어과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상향으로 써서 넘어갔을 여기도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추합이 38이에요. 네, 83.17인데 불구하고 추합이 꽤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다른 데도 거의 동일한 비슷한 학과를 써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요렇게 조금 인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정시에서는 이렇게 낮아도 돼? 그건 아니다. 숙명여대는 일단 제일 높은 거는 사회심리학과. 이게 수시에서도 거의 가장 높은 과 중 하나예요. 이제 심리학과. 요게 이제 여학생들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오은영 선생님 효과 때문에 다들 제2의 오은영이 되고 싶다. 약간 요 마인드. 그리고 가장 낮았던 과는 경제학부. 84.75.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군에 있는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는요. 지금 딱 보셨을 때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87 정도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분위 기준에서 87 정도를 받으면 본인이 선호하는 학과를 쓸 수 있다. 반대로 87이 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라인에서 가군의 건동, 숙명 요 세 학교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요 정도. 그래서 뭐 본인이 선호하는 부분에 맞춰서 아니면 학과에 맞춰서 뿌려지는 것 같다. 왜냐면 학과들이 다 틀려지니까. 요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추합 기준에서 이제 보면 건대는 일단 추합을 봤을 때 가장 눈에 크게 띄는 게 국제운영학과죠. 우리가 59명.
59명이 추합으로 넘어갔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 제일 많았던 게 경제학과예요. 89명.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경제학과가 89명 나왔다? 예. 아마 절반 이상이 교차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게.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제일 많이 침공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난하니까. 뭐, 그 다음 보면 이제 같은 이제 경영계열, 경영정보도 55명이고요. 그렇죠. 국제통상도 48명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학과의 약간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교차로 넘어올만 하고, 그리고 원래 상경계열 자체에서도 좀 학생들이 지원하기가 좀 편한 학과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일정 이상이 터지는 그런 학과들이다. 거기에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38명. 네. 중고중문 같은 경우에도 37명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요런 것들은 이제 비인기학과 찾아서 이제 상향으로 썼던 애들이 넘어간 거죠. 라인에서 이제 요 동국대가 더 좋은 학교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보고, 숙명여대는 확실히 학과가 많으니까 경쟁률이 많이 나오는 학과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그나마 제일 많은 게 역시 경영. 59명.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법학부. 그리고 보시는 경제학부. 이 정도가 20명이 넘어갔다. 근데 그게 아니면 대다수 뭐 1명, 2명, 3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말 숙명여대는 그냥 쓴다기보다는 딱 계산 두들겨 보고 쓰는 거다. 붙으면 가는 거죠. 그냥 딱 붙을 수 있는 정도의 성적대에서 내가 그냥 가구는 맞춰 놓겠다. 뭐 여기에 나군이나 다군을 내가 뭘 한번 써보겠다. 높여서. 뭐 이런 방식으로 여학생들이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워낙 과도 많으니까. 그렇죠. 자연계열 한번 볼까요? 자연계열 기준에서 이제 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의학과가 제일 높은데 일단 빼고 나면은 일단은 컴퓨터공학부 89.83입니다. 예, 꽤 높죠. 그리고 가장 낮은 게 수학교육과 84.83. 동국대는 융합에너지 신소재공학과가 88.83으로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가정교육과가 이제 85.33. 근데 이제 가정교육과는 좀 여학생 중심이니까 조금 애매하다고 하면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이제 생명과학과. 그쵸. 85.83으로 실제로는 생명과학과 제일 낮은 과가 아닌가. 예, 숙명여대는 가구에다 몰려있긴 한데 아무래도 여대가 인문계열 학과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자연계열 학과 많진 않죠. 그래도 꽤 많은 편에 속해요. 숙명여대 정도면. 그래서 제일 높은 건 약학부인데 약학부를 빼면은 역시 여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명. 그렇죠. 화공생명공학부가 89.13이에요. 굉장히 높죠. 89.13입니다. 야, 근데 여기서도 딱 보니까 대충 봐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 라인들이. 네. 그리고 숙명여대 제일 낮은 게 통계학과. 네. 그리고 수학과. 둘 다 수학 쪽이네요. 여기 이제 84. 이거 제일 낮았다. 여기도 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국대 건동홍수기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시에서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솔직히 수시에서는 건대가 확실히 조금 더 앞선다. 이게 차이가 나는데 정시에서는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군, 나군, 다군의 강제성으로 학교나 모집 단위가 분배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나다를 동시에 다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건대를 쓰는 게 아닌 이상은 당연히 붙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학교의 모집 단위를 쓰려고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썼다 하더라도 입시 결과 컷으로만 따져본다고 하면은 그냥 이 라인들은 그 정도 되는 애들이 그냥 분산해서 쓴 것이다. 제가 이거 보고 느끼는 게 뭘 느꼈냐면 확실히 과 인기과가 달라. 그러니까 건대 같은 경우는 컴공이 인기과잖아요. 그쵸. 근데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컴공이 좀 밑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야 내가 컴퓨터를 좋아해. 근데 여학생이야. 그러면 건대는 불안해. 그러면 숙명여대로 가는 거겠네. 그런 가능성이 크죠. 이게 또 뭐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아무튼 가는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IT 계열로 진출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 라는 판단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생명 계열 쪽과 화공 계열.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제 원래는 약대 기준해서 이제 넓어지는 분야들. 그렇죠. 뭐 화장품, 여러 가지 그쪽 분야들.
거기는 아마 여학생들에게 좀 더 특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더 노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자, 여자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진짜 취업. 학생들이 생각하는 조금 더 유리한 취업 분야. 그리고 내가 그 부분에 얼마나 뭐 예를 들면 뭐 적성이 맞는지 여러 가지 맞는지를 따져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이제 좀 모집 단위를 선정하는 것 같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시까지 갔을 때는 솔직히 저는 절반수 이상은 그거와 상관없이 네임밸류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는데 그래도 일정 이상 점수가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거기서는 이제 베스킨라빈 31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거죠. 게 더 예. 맞는 것 같다. 라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다. 아직까지는 학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좀 핵심으로 보는 건 뭐냐면 어차피 다 비슷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가장 밑에 있는 컷을 봐요. 그러면 가장 밑에 있는 컷의 기준들을 보면 지금 약간 유사한 공통점들이 인문계열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지금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지만 84 정도가 마지노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대략적으로 가장 인기학과들 애들이 한 89 88, 89 84 정도? 예. 라인 정도예요. 그러면 저번 주에 봤던 이제 중앙대 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노선이 지금 걸려 있죠. 네. 예. 그리고 자연계열도 마지노선 라인들을 보시면 겹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중경외시 라인이 일반적으로 이제 90에서 한 89 라인 정도에서 끊기는 것 같다. 여기에 이제 뭐 85인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 바로 한 단계 밑에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래도 100분이 프로테이지로 따져본다고 하면 정말 중경외시 제일 낮은 컷에 있는 거 한 단계 밑이 건도홍숙이었다 하면 이제는 중하위권 물이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학과들은 이제 학생들이 선택할 때 오히려 건도홍숙을 쳐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경외시 낮은 과를 갈래 아니면 건동숙의 좋은 과를 갈래 아니 너가 원하는 과를 갈래 이제 그거를 이제 애들이 이제 선택을 하겠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마도 제 개인적 생각인데 특히 N수생들 중심으로는 그런 성향이 더 셀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선택 권한을 내가 많이 가져가는 게 확실히 이득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 솔직히 현역생들 입장에서는 일단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지. 일단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일정 이상의 적정 성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붙을 수 있는 과를 그냥 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현역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쉽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공부량이라고 하는 거와 입시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처해져 있는 현실에 내가 일단 모든 걸 걸어야 되냐 아니면 조금 더 기회적 요소를 볼 거냐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현역생들이 일단은 학교의 네임밸류 아니면 어떤 본인이 선호하는 학교에만 일단 가면 된다. 그 학과는 좀 무너뜨릴 수 있다. 근데 요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애매한 건 있어요. 뭐 아무리 복수 전공이 가능하고 뭐 전과가 가능하고 한다 하지만 솔직히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간 이 학과를 졸업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치. 하나 더 공부하는 것도 솔직히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현재 이제 우리 현역생 여러분들 지금 정시까지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수능 성적표 나오면 뭐 확실시 되시겠지만 정시 원서 접수 준비를 할 때 너무 학교 네임밸류만 따져보기보다는 뭐 적절하게 네임밸류 따져봐야 되겠지만 학과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좀 선택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왜? 그렇게 해도 본인이 원하는 예를 들면 한 칸 위에 있는 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겹쳐있는 학교들이 있잖아. 그렇죠. 중하위권하고 그렇게 되면 무조건 낮은 게 무조건 진리다 이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원래 이 라인 자체가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정말 이 라인들이 많이 올라왔다. 지금 이 정도 컷이면요 거의 평균으로 따지면 거의 2등급 극초예요. 그러네. 수능 2등급 극초 라인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좀 판단해서 보고
자연계열 그럼 추합 한번 볼까요? 그럼 추합 기준에서 건대에서 추합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여기는 기계항공공학부입니다. 기계항공공학 75명. 그만큼 많은 게 전기전자공학부 72명. 그리고 건축학부 69명. 수의학과도 20명 나왔어요. 수의학과는 뭐 뻔한 거고요. 근데 기계항공하고 전기전자공학부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제 나군하고 다군을 노렸다고, 그러니까 나군을 노렸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전화기 아닙니까? 그렇죠. 전화기 학과들이니까 건국대에서 기계항공이나 전기전자를 좀 하이로 놔두고 그러면은 이제 나군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경외시 라인을 아니면 조금 더 과감하게 높게 쓴다라고 하면은 뭐 한양대나 서강대, 성균관대, 나진과도 한번 노려볼만 했겠죠. 그리고 아마 대다수 요 정도를 쓰는 친구들은 다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대를 노리지 않았을까. 오히려 거꾸로 그렇죠. 이 라인에서는 그러니까 가군을 받쳐 쓰겠다 전략을 쓴 게 아니고 왜냐면 그 정도 인원이 이렇게 많이 충원이 돌면 나군으로 다 분산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나군으로 거의 다 빠져나갔다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건대가 확실히 자연계열에 왔을 때는 이제 특정 과들들이 확실히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동국대도 비슷합니다. 일단 제일 많이 나온 게 전자전기공학부. 그러니까 전자전기가 얼마만큼 이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 선호도가 높고 여기서 위아래에 있는 학교 라인을 뚫으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또 인원도 많이 뽑잖아요. 네, 그리고 147명 추합이 나왔고 그 다음 많이 나온 게 물리 반도체가. 확실히 다 그쪽이네. 반도체 계열.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산업 시스템 공학과. 전부 공학계 이쪽 계통. 그래서 딱 봤을 때 건대하고 동대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건 뭐 동대가 학과가 한 개가 더 많은 것도 있지만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도 추합 인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인원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도 추합 인원이 건대보다 동대가 더 많다. 그러면 추합 인원이 더 많다라는 건 일단은 그 추합 인원 많은 학교가 1순위 학교는 아니었다. 그렇죠. 얘네들 친구 입장에서. 그러면 건대와 동대를 자연계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점수 컷으로는 동일하지만 학생들의 선호도에서는 그래도 건대를 조금 더 늘어본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난다. 숙명여대 볼까요? 숙명여대는 일단은 딱 눈에 띄는 게 추합이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없어요. 쭉 한 10명대에서 20명대. 가장 많이 터진 게 인공지능학부. 36명.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공, 생명공학. 이게 27. 약학부도 15명 나왔고요. 컴퓨터 과학 전공도 한 26명. 요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가군 뭐 인문계 자연계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다. 비슷한 그 결을 가지고 있고 추합에서는 약간의 학교의 선호도를 좀 볼 수는 있지만 그게 뭐 아주 유난히 딱 티가 나거나 하지 않는다. 흐름적으로는 그냥 학생들이 적정하게 속된 얘기로 본인이 자신이 있으면 건대 쪽을 노렸을 거고 조금 애매하다. 여기서 가군에서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럼 뭐 건대 나진과 아니면 뭐 특히 여학생들은 숙명여대로 분산되지 않았겠느냐 요 정도. 근데 어디를 써도 제가 볼 때 딱 이 상황이면 붙을 놈은 붙고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게임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눈치 싸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 입결하고 추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라인에서의 뭐 눈치 싸움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를 그냥 적정 점수 따라고 하면 그냥 써라. 저는 그게 오히려 여기는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어설픈 눈치 싸움을 하는 데는 아닌 것 같다. 나군을 보겠습니다. 이제 나군은 건대하고 동대만 있어요. 학교가 2개 있고 모집단위 기준해서도 쭉 보실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인을 딱 그어보면 이쪽은 인문계열, 이쪽은 자연계열. 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동시에 볼 건데 우선은 건대 인문계열 제일 인기가 높았던 과는 융합인재학과 88.33이었고요. 그 다음 가장 낮았던 게 정치외교학과 86.17. 그 다음에 동국대 인문계열 보시면요. 제일 높은 게 이제 경찰행정학과 89.83. 제일 낮았던 게 불교학부예요. 근데 불교학부는 특이한 거니까 그렇죠. 빼고 네. 그걸 빼고 나면 영어 영문학부 86.33. 영어 영문학부 제일 낮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연계열 한 건 해볼게요. 자연계열에서 일단 제일 인기가 높았던 과가 건대는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89.5입니다. 89.5. 제일 낮았던 과가 수학과예요. 84. 동국대 자연계에 보시면 나군에 이제 약학과가 있어요. 근데 약학과 96.5 이거 빼고 제일 높았던 게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자연계열 89입니다. 그리고 제일 낮았던 과가 식품생명공학과 86. 보시면 지금 가군하고 거의 비슷하죠. 가장 높은 점수대는 89대를 유지하고 있고, 가장 낮은 점수대에서는 뭐 동국대에 있는 뭐 불교학부나 뭐 건국대 뭐 수학과 같은 게 있지만 그걸 빼고 나면 평균적으로는 한 86 언저리 타임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요 가군 같은 경우에 89에서 한 84 정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확실히 나군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하이컷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느낌상. 하이컷은 좀 느껴졌는데 일반적으로 평균 컷으로 따져보면 결국 여기도 88, 87 정도 돼주면 그냥 안착할 수 있다. 요 정도 느낌. 그러니까 결국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랑 요 라인이 가나군만을 뭐 꼭 기준을 잡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87 정도 맞으면 100분의 기준일 일단 87 그러면은 수능 등급 기준하면 뭐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 2.2등급, 2.3등급 이내 정도? 2.2 정도 되겠죠? 89까지가 1이니까 1이 87 이러면 2.2, 2.2 네. 2.2등급 정도 이내에 들어요. 그러면 진짜 전부 2등급인데 굉장히 꽤 높은 100분이 2등급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2등급 3개에 1등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지만 나올 수 있는 정도. 야, 진짜 이것도 어마무시하긴 하네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100분위하고 등급으로 우리가 딱 얘기를 해보면 이게 달라. 매칭이 안 되는데, 네. 야, 같은 등급인데 매우 높은 100분위의 등급이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등급인데 거의 5%야 돼. 100분이 95의 2등급을 받아야지만 가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여기하고 지금 윗나 있는 중경외시하고요 그 위에 있는 서성한하고 보면은 진짜 한 끗 차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그 시험 문제를 점수를 보면 진짜 한두 문제? 그러니까 누구가 중앙대를 가고 누가 예를 들어 건국대를 갔다? 내가 볼 때 다 합쳐서 두 문제 차이로 간 거야. 진짜 두세 문제 차이야. 그리고 누군가가 서강 성균관대를 가고 누군가가 건국대를 갔다? 그러면 10문제가 아니야. 내가 볼 때 4문제야, 4문제. 5문제 안 짜. 그러면은 한 과목에 한 문제씩 더 틀려갖고 떨어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 그렇지. 정도로 여기가 빡빡하고 빡세. 그러니까 학생들이 억울하니까 한 번씩 더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속된 말로 그죠? 약간 이게 약간 그 진짜 뽕 맞은 것 같은 그치. 거야. 야, 이거 내가 하나만 더 맞췄으면 내가 저기 있는 그쵸. 저 학교를 가는데 내가 2호선을 타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한 번 더. 그러다가도 또 다니다가 또 다시 하고.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저는 이게 조던 압구다의 문제보다는 기회를 계속 준다라는 거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정말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역생하고 좀 나눠서 시험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형 자체를 따로 좀 뽑든지 비율을 만들어갖고 재수생 몇 프로. 그러니까 정시가 너무 현역생한테 불리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이제 정시에서도 수능 100이 아닌 자꾸 교과 내신 성적을 자꾸 반영하려고 하는 추세가 들어오고 있고 진짜 그렇게 대다수의 상위권 대학들이 바꾸게 되면 거꾸로 이제는 정말 재수생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암담하죠.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고 차이점들이 있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별도의 인원들을 조금 더 해주면 재수생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자리 라인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현역생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정시까지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와, 좀 아쉽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실제로 정시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재수생들의 천국이라 진짜 여기까지는 저는 현역생보다 재수생들이 훨씬 많다고 보니까. 요 라인까지는. 네, 근데 이 밑에 라인부터는 이제 현역생들의 숫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왜? 거기서부터는 정말 1년만 좀 빡세게 해도 충분히 나오는 학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좀 만만치 않다. 왜냐면 2등급 때까지는
1년 공부해갖고는 현역생들의 그 학업 시간만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너무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재수생들은 온전히 오로지 진짜 요 수능에 대해서 올인할 수 있는 거고, 현역생들은 교과 준비해야죠, 종합 준비해야죠. 일단 3학년 1학기까지는 수능을 못 하잖아. 내신을 해야 돼. 내신도 해야 되지. 그것만으로도 이미 내가 볼 때는 100m 달리기 하는데 60m 앞에서 달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라서 이게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요거는 좀 슬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입시 방송하면서 그래도 저희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현역생들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 내가 얘기하는 그렇죠. 사람들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재수생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재수생들도 정말 열심히 하죠. 근데 그만큼 아쉽다. 현역생들이 좀 더 정시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좀 더 마지막까지 공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공부를 안 해서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이유가 명확해요. 재수생들은 진짜 정시를 위해서고, 수시 현역생들은 그냥 진짜 최저. 그래서 최저 때문에 그 두세 과목만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결국은 정시에서의 경쟁력은 점점 더 없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슬프게도 수시에서 하향으로 쓰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수해서 이제 또 올라가고 뭐. 네, 그러고 내년에 다시 재수를 그렇죠. 한다. 이게 선순환이라고 해야 되는지 악순환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순환 구조가 굉장히 좀 특이하다. 그렇죠. 한 번에 쭉 순환되지가 않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추합 한번 볼게요. 추합 기준하면은 지금 나군에서의 건국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역시 경영학과가 압도적입니다. 이제 71명. 네,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을 갖고 있고, 근데 요거를 빼면 그렇게 추합 인원 비율이 많지 않아요. 건대는. 실질적으로 보시면 20명이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네. 반대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똑같은 경영학과. 90명이에요, 90명. 굉장히 많네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법학과. 78명. 영어 영문, 65명. 40명대로 되게 많아요. 광고홍보, 정치외교. 불교도 41명이네, 불교. 이거는. 너무 눈에 보이죠. 근데 저는 진짜 이거는 한마디를 안 하고 할 수 없는 게 이거 욕먹는데 이거 진짜 저 진짜 불교학부 점수 컷 때문에 동대라고 해서 안 썼으면 좋겠어. 좀 학생들이. 이거 너무 슬픈 거야. 아니, 가서 뭘 배울 건데. 이거 가갖고 뭐 어떻게 할 거야? 불교학부 배워서 진짜 스님 할 거야?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러니까 41명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애들이 이 학부를 만만히 보고 나 이렇게 해야 돼 간다. 그렇죠. 가서 까고 간 거야. 불교학부인데 84야. 이것도 어마어마한 솔직히 컷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과가 아니라 학교지. 근데 이렇게 해서 학교를 가는 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합격증을 받아놓은 다음에 이제 재수하는 거죠.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안 가고 재수하면 낫지 않나? 학생들이 이제는 불안하니까 그래도. 이건 불교학부에서 전과가 그렇게 용이한가? 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 종교 얘기니까 왜냐면 또 비교 심취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 그치. 네? 근데 그런 친구들 말고 왜냐면 추합이 41명 나왔잖아요. 추합이 41명 나왔으면 솔직히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추합이 없어.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진짜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가는 학생들이란 말이지.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 그렇죠. 근데 뭐 추합이 알 너무 수도 많이 있겠지만. 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좀 무분별하게 많이 썼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나구는 무조건 이렇게 해서 안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진짜 상향으로 그냥 애들이 다 쓴 거죠. 나 불교라도 써서 내 동네 가겠다. 왜냐면 매년 제가 정시 상담할 때 그렇게 실질적으로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으세요. 불교학부요? 불교하고 어떠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가고 싶다면 쓰는 건데 그게 과연 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왜냐면은 뭐 제가 그 학부를 나온 거에 아니니까 여기 커리큘럼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거를 통해서 나와서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다수가 그렇게 해서 가서 결국 재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저라면 더 과감하게 차라리 그럴 거면 영어 영문이나 차라리 사학과 정치외교 이런 거 써서 차라리 떨어져서 난 재수하겠다 마인드 먹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학생들 저기니까 이런 거는 좀 그렇더라. 요런 게 신학과 뭐 불교학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 들리는 성균관대 뭐 한문학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교학과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조금 그렇더라. 조금 느낌이 뭐 교수님 할 거는 모르겠는데 그쵸. 그게 아니면 자연계열 보겠습니다.
자연계열에서 일단 건대 자연계열 제일 높았던 과가 지금 보시면 사회환경공학부가 34명 제일 많았고요. 뭐 그 다음 20명대가 그래도 산업공학과, 응용통계학과, 그 다음에 스마트 ICT 융합학과 뭐 요런 게 20명 정도 되네요.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네. 근데 약간 나군에서의 건국대는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결이 좀 비슷하네요. 네, 추합이 네, 그렇게 네.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는 여기를 소위 얘기하는 하향으로 나군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 학생들 입장에서는 몇몇 학과들, 그러니까 뭐 경영처럼 교차가 가능해서 자연계열이 대거 들어온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순수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정도 인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정말 나군에서의 건국대, 동국대, 특히 나군에서의 건대라고 하는 의미는 약간 적정 수준으로 쓰는 것 같다. 그게 좀 눈에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동국대는 좀 틀리죠. 동국대는 깜짝 놀랐어요. 나군에서는 네. 학생들이, 그러니까 정시까지 왔을 때에 저는 이것도 약간 심리적인 거라 보는데, 그러니까 건대를 조금 더 높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원 전략을 짤 때 건대가 더 높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 동대가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동대가 그거보다는 1, 2점 정도가 낫지 않겠냐. 총총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동대를 쓰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냐. 이런 인식이 깔려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점수로 보면 똑같거든. 그런데 추합으로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건동이냐 홍동이냐 많이 예전에는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건동으로 좀 고착화된 것 같기도 하고. 예. 보시면 제일 많은 게 AI 소프트웨어 융합 자연계열 147명이에요. 이게 가군에서 건대에 있지 않았나요? 이거랑 비슷한 게? 그러니까 가군에서는 이제 컴퓨터 공학부. 예.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종의 AI 네, 이제 그렇죠. 관련 학과잖아요. 그 최근에 가장 좀 선호가 높은 학과인 네,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컴퓨터 공학부보다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훨씬 더 관심들이 많아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나군에서의 건대가 그렇게 메리트 있는 학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제일 인기가 높은 게 스마트 ICT 융합학과죠. 근데 이거를 빼면은 일단은 소프트웨어나 AI 관련 학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나군에서 그래도 내가 만약에 약대가 아니라면 과로서 제일 높은 걸 쓸 거다. 건대나 동대나 같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소프트웨어 융합부를 애들이 쓸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군에서 이제 다른 데로 좀 퍼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자연계열은 지금 딱 봤을 때의 사이즈가 학과 선택 권한을 좀 더 많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어 보이진 않지만 이 정도까지 압도적으로 추합 비율이 많이 나오거나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동대 인문계열에서는 경영학과를 빼면 순수하게 제일 지금 인원이 많이 나온 게 법학과예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뻔하잖아요. 로스쿨 노리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특정 애들을 빼고, 그러면 다 빼고 가장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영어 영문학과인 거야. 실질적으로는 일반 학생들이 그냥 추합 비율이 제일 많이 나왔다면 영어 영문학과 제일 많이 나왔다 봐야 돼. 그냥 인문계 애들 입장으로만 따져본다고 하면. 그러면 건대도 여기 영어 영문학과가 있거든. 건대 영어 영문학과, 건대 영어 영문학과인데 지금 이 정도로 추합이 많이 나왔다? 근데 86.67이고 86.33이야. 건대가 0.34 정도 훨씬 높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제가 이렇게 비슷한 계열끼리는 다 색깔을 칠해서 이제 비교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영어 영문만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인식, 그러니까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건국대와 동국대가 똑같지만 그래도 선호도는 건대의 선호도가 훨씬 높고, 그게 점수로도 영향을 있다고 얘는 판단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86.6을 받았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입결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면 건대 영어 영문 써도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만약 그 정보가 없다면 얘네들 입장에서 건대 영어 영문은 왠지 87이 넘어갈 것 같은 거야. 그냥 심리적으로. 이거 87 무조건 넘어가. 왜? 건대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그 생각에 만약에 추합까지 따져봤어. 6명밖에 안 나와? 작년에? 그 얘기는 이만큼 안 돈다는 거잖아. 와, 그러면 점수 겁나 빡빡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옆에 학교로 간다. 그런데 딱 봤는데 동대는 65명 들어. 야, 추합이 65명 들었어. 야,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내려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상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보고 나서 판단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나은데, 요즘에는 정보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되게 단편적으로 보고 싶은 정보, 알고 싶은 정보들만 보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되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거 보고 데이터 뭐 분석도 해보고 할 때 저도 보는 시점이 여러 각도로 보고 싶은데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내가 바라보고 싶은 그 어떤 이론으로만 이걸 놔도 계산할 때가 있으니까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게 좀 더 많이 와닿았겠죠. 그러면 속된 얘기로 더 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동대 영어 영어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컨택을 하려 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황이 특히 요 나군에서는 두드러진 게 아니냐. 왜냐하면 자연교육도 거의 유사한 현상이에요. 추합 비율 보세요. 소프트웨어가 147명인데 이걸 빼도 화공생물공학과가 58명이에요. 건국대에 가장 많은 게 사회환경 34명인데 여기는 이 34명을 넘어가는 학과가 정보통신 78명, 화공생명 58명, 식품생명 35명, 건설환경 33명, 통계학과 33명. 훨씬 더 넘어가네. 수학하고 의생명공학, 약학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수학하고 의생명공학을 빼면은 압도적으로 추합 비율이 많아요. 그 얘기는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 나군에서 동국대를 얼마만큼 하향 지원이라 생각하고 쓰느냐.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이 아마 적정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데가 거의 다 가군이겠죠. 그렇겠죠. 그럼 가군에서도 결국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중에 하나의 과들을 적정 수준으로 쓰면서 나군에서 같은 라인을 쓰려고 한 게 아닌가. 아니면은 진짜 가군을 낮춰서 쓴다. 아니면 다군을 낮춰서 쓴다.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추합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은 우선은 이 나군 자체를 적정 아니면 하향으로 보고 썼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 특히 동대를 썼던 친구들 입장에서. 그런데 건대는 이만큼이 안 나왔다. 그러면 결국에는 건대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리적인 거. 조금 더 인기가 많다. 조금 더 점수가 높을 것 같다. 내가 이거 잘못 쓰면 추합도 안 나와서 나도 추합 자기 잘릴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계속 연동된 게 아닌가. 거기 뭐 작년, 재작년 계속 떠들지 않았습니까? 건대 뭐 라인, 뭐 교차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얘기 워낙 많이 들리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뭐 여기에 이제 하나만 더 우리가 또 시나리오를 굴려본다면, 내피를 굴려본다면, 건대하고 동대가 수능 반영 비율에서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틀려요. 입시 전형 자체가 달라요? 반영 비율 자체가. 그 얘기를 따져보면은 건대가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동대보다 좀 더 높아요. 내가 알기로.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그러면 실제로 동대가 이만큼 추합이 나온 것도 있고 이만큼의 추합이나 이만큼 점수 컷은 똑같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몰렸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순수 인문계 친구들 입장에서는 건대 계산법이 불리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다. 만약에 이 입시 전형이 똑같으면 몰라도 살짝 다르면 왜냐면은 인문계도 보면 추합 인원이 진짜 많이 나왔거든. 자연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89에서 86 똑같아요. 근데 아마 이게 총점이나 반영비율 점수 컷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차이가 조금 생길 거야. 그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 동대를 조금 더 선호했을 거다. 특히 인문계열 입장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잘 본 과목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군 볼까요? 자, 다군 같은 경우는 이제 건대하고 홍익대 이렇게 두 학교가 있는데 우선은 뭐 건대는 가나다에 다 분할로 되어 있고 주로 이제 나군 라인에 많이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군에서의 인문계열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컷은 이제 87. 한 개 학과지만 굉장히 좀 높은 컷이라 봐야 되겠죠. 그리고 홍익대가 원래는 나군에 있는데 나군은 전부 예체능 미술계열 학과들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제 일반 모든 계열은 다 다군에 다 설정이 되어 있고 가장 높은 건 경영학부 89.6임. 89.6. 경영학과 제일 높았고 제일 낮았던 거는 이제 영어 영문학과 82. 그리고 자연교육 기준했을 때 건대는 제일 높았던 게 줄기세포 재생공학과 이게 89.83. 그리고 제일 낮았던 게 산업디자인학과 86.25예요. 반대로 자연계열 기준에서는 홍익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자전기공학부가 92.83.
92.83이에요. 네. 굉장히 높은. 제일 높죠. 네. 92.83이면은 9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중앙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상공이랑 상공인데 네. 이태 라인. 그리고 제일 낮았던 게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가 이제 79.83인데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이 네.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가 정확하게 서울 캠퍼스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네네네. 그런데 지금 컷으로는 이제 100분이 기준했는데 컷으로는 79.83이 나온 거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속된 얘기로 70% 컷 기준이니까 그렇죠. 빵꾸가 여기까지 난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빵꾸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작년에 왜냐 추업이 127명 나왔어. 그러니까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는 거야. 그러네. 이게 그 정도로만 인식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작년에 솔직히 79.83이라 그러니까 작년에 79%면은 거의 3등급 초반에 3등급 초반이에요. 3등급 극초반에 홍익대를 예. 전용실에 뚫어서 갔다? 예. 이거 초대박인 겁니다. 하지만 올해 그럴 리는 없다. 그냥 작년에 너무 운이 좋았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디자인이라는 그 네. 이름 때문에 되지 않을까요? 디자인이라는 이름도 들어가 있으니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그쵸? 끼쳤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에이, 근데 여기서는 솔직히 저는 추합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가나군에 비해서 확실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컷들이 높아요. 입결 컷 자체가. 뭐 건달 하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인문계열은 일단 87. 네. 근데 홍익대를 보면 경영학부가 89.0이에요. 나군하고 다군에 있는 우리가 경영학과들 봐요. 87 정도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87. 네.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영학과 보시면 거의 87인데 혼자 89잖아요. 이게 네. 다군 효과다. 그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포인트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건대는 추합이 164명. 네. 그리고 홍익대 경영학부 89.6인데 734명. 딱 보시면 아시죠? 그쵸. 얼마만큼 애들이 여기를 받쳐 쓸 수밖에 없고 되게 아마 서강, 성균, 중경 라인 애들은 거의 여기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인문계열은 다 그치? 여기 썼다. 네. 중앙대 쓰고 싶은데 그렇죠. 중앙대 못 쓰는 거지. 이거 어떻게 써? 하고 여기를 쓰는 거지. 그런데 89.6이야. 그러니까 딱 여기 보이는 게 중대는 연고 애들이 밑에를 쓰는 거고 그 밑에 애들은 여기 건동을 쓰는 것 같아요. 단계에서 두 단계 네.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요거 말고도 지금 자율전공 보세요. 288명. 법학부 222명이에요. 경제학부가 100명이고요. 일단 추합 이론 자체 사이즈가 좀 틀리죠. 세 자리 숫자가 눈에 딱딱딱 띄죠. 건국대 자연캠퍼스 융합생명공학과 121명. 근데 시스템 생명공학과 보세요. 172명. 제일 작았던 게 저 디자인학과예요. 27명. 그런데 불구하고 디자인학과도 86.25야. 컷 자체가 홍익대 자연계열 여기 보세요. 지금 보시면 전자전기 300명이죠. 자율전공 303명, 컴퓨터 268명, 신소재 화공 시스템 232명 그 얘기한 이 논란에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이 점수 못 갑니다. 네. 127명 나왔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봤을 때 다군이 확실히 같은 라인 손상의 가나군에서 전동 홍송 라인을 썼다. 하지만 다군을 건국대 홍익대를 쓴다? 이게 쉽지 않다. 그렇지. 여기다 철저하게 낮춰서 네.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보여요. 국숭세단 라인을 쓰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뭐 맞다란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 다군을 조금 더 명확하게 공략을 할 거라면. 다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추합 비율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 어떤 부분에 대한 운세를 보고 내 운이 올해 127번까지 갈 것 같아. 근데 내가 왠지 느낌상 126번에 딱 예비 승번이 걸릴 것 같단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은 뭐 한번 써보면 그렇죠. 하겠지만 그럴 거면은 차라리 로또를 사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이 더 높지 않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건동홍숙이라고 하는 이른바 서울 중상위권 대학 라인들 요 라인들에 대한 한번 정시 입결, 작년 입결을 한번 봤고요. 추합도 어떻게 좀 나왔는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이제 선호하는 학과하고 선호하지 않는 학과에 따라서 상향, 하향이 같은 학교 라인에서도 굉장히 좀 빈번하게 나올 수 있다. 요 정도 느낌?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영상이 나가는 주가
월요일 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요일 날 수능을 수능이죠. 그래서 네. 정말 이제 수능까지 이 영상이 나가면 이제 딱 3일 남으세요.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학생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말 여태까지 열심히 하셨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직 3일, 아직 시간 있다. 72시간의 시간 잘 활용하시고 정말 수능장에 들어가서 본인이 여태까지 준비했던, 쌓아왔던 실력들을 유감없이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한마디 드리면, 저는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너가 아는 문제를 실수해서 틀리지 마라. 그거만큼 억울한 게 없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까 전에 학교 메인 밸류가 뭐 10문제, 20문제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끼키야 3-4문제면 한 과목에 하나씩만 실수해도 그게 확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어. 너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도 아는 걸 너도 알았는데 실수하면 이제 거기서 메인 밸류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떨리고, 그죠? 얼마나 떨려요, 솔직히. 엄청 네, 떨리죠. 떨리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좀 촉박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실수는 하지 말자, 진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선을 다하시고 수능이 끝난 다음 날부터는 진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수시에서 혹시 면접이 있는 분들은 면접 준비하시면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그냥 수능 성적표가 나와야지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시면 신나게 노십시오. 그러니까 쉬는 거죠. 네, 그냥 진짜 노는 거죠. 그냥 하시고 싶었던 거 다 해보시고 네.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시면서 성적표 나오는 전날까지 신나게 노십시오. 합법적인 범위에서. 합법적인 범위에서. 여기까지 하시죠. 네. 그래서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의 시연구소의 김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차이란 말이야. 여기는 한두 문제 차이다 보니까 이게 더 억울하지. 근데 그러니까 이 봤듯이 누군가는 그 한두 문제를 더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학교를 노려서 쓰려고 하는 거고, 누군가는 그 한두 문제 때문에 더 낮춰서 써서 결국에 나중에 결과치를 딱 봤을 때 와 이게 뭐지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는 진짜 이거는 진짜 이게 진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맞나 이것도? 운치기삼입니다. 운치기삼. 그런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운도 있어야 되고 진짜 그죠? 깡다구도 있어야 되고